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조금만 언급을 하고, 저는 한 번 더 공개 제안을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어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 공개 토론에 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저는 이렇게 어 정리하고 싶어요. 미천이 없다. 아는 게 없다. 주장에 대해 가지고 반박을 했을 때 어떠한 답도 못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그쪽에서 요청을 한 게, 요구를 한 게 자기들 방에서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유튜브에 댓글 달게 해 달라.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오픈해 달라. 그다음에 단톡방을 오픈해 달라. 제가 그래서 오픈 토론방을 만들어 놨지요. 그리고 저희 프론티어 협의회 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혼자서 어 비번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 주구장창 글이 많이 올라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글로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뭐 글로 조금 전달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전달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내용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 저희 협의회 방에는 올려요. 그렇게 많은 글들이 오고 가지 않아요. 이거는 못 열어줘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쪽에 비대위 쪽에 좀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 뭐 하나도 꿀릴 게 없고, 저희 협의회 방에서는 아 쪼끔 과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과한 욕은 아예 없고, 정말 정상적으로, 아주 정상적으로 표현을 해도, 뭐 적어도 저희 단톡방은 운영을 그렇게 처음부터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점잖아요. 근데 오픈 토론방은 제가 일부러 닉네임을 사용을 하기를 권장을 했고, 거기에는 웬만하면은 일단은 글을 저는 지우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욕설이 심한 사람 같은 경우에 내보내기는 해요. 그런데 글은 또 잘 지우지는 않아요. 근데 글을 지운 거는 저희 거기에 단톡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글을 조금 지운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운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솔직히 비대위에 진원자 씨 들어오신 거 제가 우연찮게 봤어요. 정말 우연찮게 봤고, 그 글을 쭉 제가 다 보고 있었고, 다시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날짜가, 그 당사자는 대마할 거예요. 3월 19일 새벽 한 12시 40몇 분인가 그때 들어오셨잖아요.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때 그걸 한번 봤기 때문에 이후에 글을 다 할 수 있어요. 거기 들어와서 이야기했잖아요. 댓글은 안 다는 이유가, 댓글 다는 거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거예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공감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게시랄 뜨네." 뭐 또는 욕설을 한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게 댓글이에요. 거기는 소통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소통이라고 본다고요? 소통은 말 그대로 이 대화가 돼야 되는 건데, 제가 댓글에 답을 달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 댓글 달아 놓으면은
그쪽 비대위방에서 지금 제가 매번 뭐 정말 많이 보여드렸지만은 전부 다 그런 욕설밖에 안 쓰잖아요. 그게 점철이 돼 있는 게 그쪽의 대화 방식이잖아요. 그거를 제가 보고 있으라고요. 제가 캡처 받은 것만 해도 역겨운데. 그리고 진원자 씨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은 이 방에서 그런 욕설을 하는 거는 죄에 법에 걸린다라고 적어 놨잖아요. 스스로도 적어 놨잖아요. 그래서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적었잖아요. 자, 그거는 그렇고 공개 토론 그러니까 인제 댓글 오픈방을 해 놔도 여기에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빨리 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글 쓰는 내용 뭐 제가 받아 갖고 보면서 저도 문맥이 맞지 않고 뭐 철자법도 틀리고 띄어쓰기도 틀리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저도 못해요. 다만 의사 전달이 될 정도 그리고 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를 이해를 못할 정도의 글 가지고서 그걸로 소통을 한다고요? 어린 반 푼을지도 없는 소리지요. 말로 해도 시원찮을 판에 글로 한다고요? 저는 최대한 철자법을 맞춰 쓰고 그다음에 띄어쓰기를 해 드리려고 정말 노력하거든요. 그거를 뭐 채팅하는 그 좀 다른 언어로 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연세 있으신 분들 이런 글에 아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그 글을 읽으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하자면서요. 소통을 저하고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될 문제인가요? 이거는 피해자 전체를 위해서 피해자 전체가 객관성을 가지고서 어 뭐 또 인제 개인이 받아들일 때는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서로 대화를 하자는 거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방구석에 처박혀서 뭐 일도 안 하고 뭐 뒤에서 관종 노릇이나 한다라고 그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대화라는 게 오프라인에서 대화하는 게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늘 만나 가지고 뭐 미팅 시간 아침에 뭐 9시 한다. 그러면 우르르 모여 가지고 회의실에서 하는 거 정상적이에요. 그러면은 해외 영업이나 그다음에 거기에서 업무상 해외 출장을 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소통이 안 되나요? 줌을 하든지 뭐 스카이프를 하든지 어떠한 식으로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얼굴 보면서 같은 회의실에 앉아서 같은 탁자에 앉아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방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뭐나 하면은 실제로 작업자가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일을 하는 거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고 임원들이 저기 뭐 대표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뭐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주로 사무실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또 해외 출장을 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노동을 하지 않으면은 일을 안 하는 걸로 취급을 하는 곳이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한 게 제일 좋은 게 지금 이거는 판을 깔아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줌에 참여를 하면은 제가 녹화 기능 딱 누르고 그쪽에서는 화면 녹화해 가지고 제가 녹화분을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를 그걸 가지고서 검증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보면은 한 14 명이 아주 쌍스러운 욕에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분위기 잡는다라고 해야 되나 욕으로 시작해서 근거 없는 정말 뭐 정신병원에서 나왔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부터 해 가지고 언제 제가 정신병원에 갔다 온 건지 갔다 온 적이 있는지 정말 그 허위 사실을 그냥 뭐 태연하게 그렇게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공개 어 토론을 하는데 줌에서 여기에 얼굴 탁탁 다 나오도록 저는 혼자만 참여를 한다 그랬잖아요. 저희 단톡방에 저희 협의회 쪽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업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냥 참가만 하시고 거기는 10명 들어오면 10명 얼굴 다 띄워 줄게요. 이름 그대로 써 갖고 들어오면은 거기서 말을 중간에 끊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듣고 나서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뭐 1 시간이 되든 2 시간이 되든 3 시간이 되든 4 시간이 되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요구한 그 이상으로 제가 제공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다 들어오시라고요. 제가 이름 불러 드릴게요. 진은자 씨, 이행규 씨, 이무호 씨, 박용렬 씨, 김정미 씨, 김혜자 씨, 김봉래 씨, 이무훈 씨, 또 누구 있어요? 권은섬 씨, 최정훈인가 어제 뭐 그 공주분 들어오시고 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셔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 시간을 그 제가 불러 드렸던 분들이 전부 다 일시에 하나같이 전부 다가 바쁠 일은 그러니까 뭐 그중에 절반이든 2 이든 뭐 3 이든 참석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준비를 할 필요도 없지요. 왜? 지금까지 주장해 왔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더더군다나 요런 피켓에 귀에 걸 적어 가지고 마이크 잡고 늘 이야기했잖아요. 읽었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뭘 준비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실제로 뭐 오프라인 설명회든 그다음에 시위할 때 스피치를 하든 어떠한 경우든 저는 적어 다니지 않았어요. 왜? 이거는 확고하게 어떠한 문제에서 시작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이 개혁회의의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질 것도 없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보다 더 빨리 했다면서요. 그러면은 그만큼 준비가 돼 있었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생각과 동시에 입으로 튀어나와야지요. 다시 봐야 돼요, 뭘. 이게 소통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어떤 분이 거기에다가 공개 토론 제의를 한 내용의 링크를 올리니까 바로 지워 버렸다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강퇴를 시켰다면서요. 북한이에요? 폐쇄적이기는 거기가 더 폐쇄적이잖아요. 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제 진원자 씨 그 이야기를 하던데 전화상으로 공개 제의를 하는 걸 내가 그쪽에다가 진원자 씨한테 어 뭐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제의하는데 허락을 받고 제의를 한다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자꾸 하니까 정말 답답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저를 그렇게 몰상식하게 뭐 파렴치한 놈이고 그다음에 뭐 붕신이고 뭐 병신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정신병자고 관종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 하나 조지는 거 10 명이 들어오고 15 명이 들어와고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제가 완전히 인간 쓰레기라 그러면은 그 부끄러움도 내가 그 답변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욕을 하고 뭐 두드러 패고 멱살 잡고 뭐 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람을 누르는 것보다는 말로 아주 이성적으로 논리와 합리성,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화를 해서 여기에 참여한 그러니까 뭐 피해자들 KOK로 인한 피해자들이 양쪽의 의견 한번 들어보면은 그러고 나면은 양분이 되겠지요. 여전히 정치권이 또는 뭐 매스미디어든 시위를 통해서 하는 게 맞고 사기가 맞고 뭐 그렇게 그쪽에서는 김판종 씨, 송가병 씨 저를 다 구속을 해야 된다면서요. 저는 빨리 구속해 주기를 바라요. 제가 뭐 어 고소를 해 주기를 바라요. 빨리 끝나고 나서 저는 무고죄로 거꾸로 어 재고소를 해 드릴 테니까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해 봤어요. 비대위를 봐서는 비대위의 주장대로 하면은 김판종 씨가 비대위를 아주 좋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들 견장을 실제로는 지금까지 하지 않다가 요즘 와서는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고 저는 김판종 씨 쪽을 겨냥을 해서 싸움을 하니까 송가병 씨가 저를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왜? 실제로 그쪽에서 주장을 한 법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그게 결코 뭐 틀려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그쪽에서 알고 있다 그러면은 송가병 씨는 제가 좋을 거고 김판종 씨는 아마 비대위가 좋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제가 요번 주 금요일까지는 시간을 드릴게요. 공개 토론에 하시겠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뭐 10 명이든 수백 명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정말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한 번 더 공개 제의를 하고 제가 오늘 추가로 좀 보여 드리고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화면 공유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네요. 자, 이거는 사실 누구 건지를 확인을 확실히 하지는 못했는데 이게 피데이 방에서 나왔던 거고 이 당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거를 띄웠나 하면은 이분은 반드시 지금 K 스테디움이라는 곳에 쫓아 들어가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여기에서 싸우는 거가 똑같은 싸움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아 어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KOK 관리 운영사는 옮겨간 KOK 토큰은 약 4억 개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량에 대하여 어, 이 양이 아니죠, 그죠? KOK 플레이에서 정상 채굴된 양의 약 40%라고 SO에 위임 투자하여 채굴된 양을 뭔지 모르는가 보네. 양을 향한 것이 K스타로 전환되기 직전에 K스테디움 커뮤니티 풀에 표시된 KOK 투자는 6억 4,700만 개였다. 이게 지금 투자라고 쓴 게 맞지? 근데 이게 뭐, 그, 밑줄을 쳤는데 잘 안 보여요. 그리고 K 스테디움 커뮤니티 풀이라기보다는 그냥 커뮤니티 풀이에요. 옮긴 것 자체는 자산 이전은 그냥 커뮤니티 풀에 VC에다가 옮긴 거예요. K 스테디움하고 별개요. 그 다음에 KOK 2022년 12월 1일부터 KOK 플레이에서는 스테이킹, 예치, 스테이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치가 되지 못하게 막아두었고 예치금에 의한 채굴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하나 확실하게 제가 또 하나 짚어드릴게요. 여기에서 스테이킹이라는 게 이렇게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요때부터 안 된다는 게 스테이킹 자체를 안 시키는데 그 이유가 재스테이킹을 함으로 해가지고 200%라는 게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가지고 수천만 원을 만들었고 수억을 만들었는데 이게 재스테이킹을 계속하면 보상바는 계속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복리, 복복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이 생태계를 확장을 시키기보다는 어느 한 일개인한테 소위 말하는 아가리 벌리고 있는 데다가 처박아 넣는 그런 식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거를 앱을 개발을 하면은 이런 경우에 스테이킹이 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들어온 것과 구별이 되도록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스테이킹에 넣어주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다. 왜? 그거는 결국에 유동성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되는 거를 매수를 해서 공급량을 좀 줄여 놓는 거잖아요. 내가 사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딱 쥐고 있다가 가격이 좀 올라가면은 또 내다 팔면은 또 공급량이 돼요. 유동성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스태킹의 주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일단은 유동성 공급을 어, 줄여주겠다, 묶어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스테이킹이라는 것보다는 재스테이킹이지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잘 한 거는 맞아요. 왜? 송가병 씨가 수천만 개를 뭐 천만 개인지 뭐 천백만 개인지를 커뮤니티 풀로 넣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받아가지고 그 많은 수량이 생겼을까요? 재스테이킹인데 일찍 했으니까 복, 끝도 없는 복리처럼 계속 재스테이킹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해서 재스테이킹 한 거 우리 모두가 해당이 돼요. 저 같은 경우 예치 자산 34만 6,100, 141달러, 개수로 하면 7달러로 나눴겠죠. 49,449개. 또 그동안 하루에 채굴되는 개수는 62.65개. 이게 스테이킹 리워드겠죠. 요만큼 스테이킹이 돼 있는 거. 요게 교환 자산으로 표시가 돼 있었겠죠.
요거로 3월 16일 현재 29,438 개다. K스테디움엔 6만 개를 넣었고 보너스를 하나도 받지 않은 시점에 넣었다. 이게 누구하고 같이 넣은 거예요? 송가병 씨하고 같은 시기에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6만 개.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34만 6천 개지요. 34만 6천 달러 정도 되지요. 그 다음에 6만 개를 넣었다. 넣고도 이만큼이 지금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환자산으로. 그러면은 6만 개, 6, 7이 42, 42만 불, 42, 요게 더하면은, 거의 한 77만 불 정도 되지요. 77만 불 정도가 되면은, 이게 거의 10억 정도가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자기의 예치 자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송가병 씨나 다른 사람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여기는 재스테이킹을 계속해서 만들어진 걸 거예요. 이 6만 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정말 그 백만장자라고 하는 게 어, 1 million US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백만장자라고, 뭐 지금은 그건 백만장자라고 그냥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지, 백만 달러 가지고 있다고 백만장자 아니지요. 근데 거의 10억에 가까운 그런 돈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를, 어떤 사람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이만큼 절대로 넣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치 자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재스테이킹을 한 것이다. 재스테이킹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어, 최소 한 3, 4성 정도까지는 갔던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K스타가 상장되기 직전까지 21,490개가 채굴되었다. 이게 왜 이만큼 됐을 것 같아요? 일단 송가병 씨하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초창기에 한 사람들 받는 그 영상, 그 뭐 그쪽에서는 보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이자죠. 그거를 VC니까 이자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송가병 씨가 150일이면은 6만 개를 넣었으면 6만 개를 150일 정도 되면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좀 있다가는 200일 정도 되면은 내가 넣었던 6만 개면은 6만 개를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한 두어 달 후에는 1년 정도 되면은 6만 개를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제가 그 영상에 나온 내용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또 어, 하여튼 기록으로 제가 분명히 그 보고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6만 개에다가 6만 개를 일단 자기 자산을 넣었지요. 거기에다가 보상을 그쪽 식으로 뭐 저기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보상이라 이야기할게요. 21,490개 3월 16일 기준으로 이게 2024년일 것 같아요. 21,490개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지금 K 스테디움에서 어떤 정책으로 갈 건지 이야기한 게 있죠. 자산을 반동짜리 내겠다. 요거 관련해서 제가 또 길어질 거기 때문에 뭐 신규 그 참여자에게 보상을 줄 게 없다. 근데 기존 사람들은 죽여버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간단한 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죠. 10,000개 정도를 살 때 11달러면 하면은
10,000개 정도를 살 수 있다. 그러면 60,000 개라고 하면은 곱하기 6을 하면은 $66를 주면은 60,000 개를 사서 커뮤니티 풀에 넣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60,000 개에서 30,000 개가 됐는데 $11 가지고 60,000 개를 아 $66 가지고 60,000 개를 넣고서 보상을 받아간다. 이렇다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장 그 K 스테디움 이쪽 커뮤니티 풀 그 노드들 붙잡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어떻게 저기 뭐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샀느냐 하면서 싸워야 되지요. 그다음에 이젠 이 시점에 15개로 한정된 채굴량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반드시 알아야 하고 재단과 관리 운영사와 제일 제1 상위 송가병원 가입자 갈로에서 언론 보도 내용으로는 총 가입자 186만 명 중 국내 120만 명, 국외인 50만 명, 이 미예치자 16만 명와 총 가입자의 총 예치 자산이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 배꼽 잡을 일이지요. 이게 나중에 가서 요 밑에 보면은 총 합계는 17억 2천만 개래요. 그러면 이거 지금 상장 폐지돼야 돼요. 왜? 유통 신고 물량이 15억 개인데 17억 개 넘어갔지요. 17억 개가 돼 버렸죠. 이런 논리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맞춰 봐도 맞지 않는 이런 글을 올린다는 거예요. 기가 찰 일이지요. 우리는 피해자인데 이런 티도 않는 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사람들이 우리의 그 피해 금액을 회복을 시켜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이런 거 보면서 한 번 쏘았으면 됐는데 계속 쏘고 있다는 이런 게 정말, 정말 어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2023년 3월 16 일에 아 K-스테디움에서 악의적인 시위 및 허위사실 유포 주동자들에 대한 입장문을 해 가지고 여기에 이 땡땡이는 이봉우고요. 땡땡이는 저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놨냐면 실은 그 내용에 그게 유튜브 영상을 저희도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적어 놔 놓고 유튜브 영상은 저만 올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틀렸지요. 그다음에 실은 그 내용의 터무니없음에 참담함마저 느껴 도중에 여러 번 멈췄다가 아주 힘들게 다시 재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거 쭉 뭐 다른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거기 부사장이고 현재는 크립티드 K 스테디움의 운영사의 대표이사인 박윤성 씨하고 제가 12월 17 일이었나? 그 세 개 단체 연대해 가지고 시위하고 그날 저녁에 미팅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먼저 나왔고 박윤성 씨가 따라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하루 일과 중에 하나가 제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뭐 문맥도 맞지 않고 그 주장의 근거도 허술하게 짝이 없으며 저는 지금 이런 내용을 거꾸로 이야기하고 싶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도 요렇게 해 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법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를 평가할 수준이 아니지요.
그 박윤성이라는 사람의 목소리인데 우리 이미 그 보셨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보면은 그 내부적으로도 그 사람 평가를 그 정도로 했는데 이런 내용을 쓴다 이거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또 진원자 씨가 또 올렸더라고요. 이 사람들 말을 믿는다는 이야기지요. 그거를 딱 올려놔 놓고 저를 또 뭘 하고 싶었는데 근데 2022년 4월부터 무려 110차례에 걸쳐 6,814개 개혁회의를 출금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재스테이킹 하거나 그다음에 내 가족이 위에 있으면은 가족이 제일 많이 받지요. 그래서 가족한테 보낼 수 있었어요. 매일 그러니까 4월 뭐 시야를 보진 않았는데 이게 4 월부터 12월 1 일까지라고 하면은 5, 6, 7, 8, 9, 10, 11 7 개월을 3 으로 하면 저기 30 으로 하면 30 일짜리가 7일 7 개월이니까 어 3, 7, 20일 210 일이지요. 그죠? 210 일에서 이틀에 한 문구를 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지요. 근데 저는 출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저는 당연히 무조건 하고 계속해서 뭘 했냐. 재스테이킹 했어요. 제 실제로 스테이킹한 금액은 한 5만 불이 좀 더 되지요. 근데 제가 지금 교환 자산에 얼마 잡혀 있냐면은 8만 1,000불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서 저를 뭐 어떻게 해 보고 싶은가 본데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이봉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작을 2020년 3 월, 4 월에 했고 뭐 2021년 5 월에 해서 총 4 차례 뭐 1.3 이더 정도를 했다. 그리고 2021년 5 월까지 16 번에 걸쳐 자산이 입금한 이더 개수의 총 4 배인 5.5 개를 출금했다. 요 당시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때는 교환이 가능했어요. KOK가 아니고 이더로 출금을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이더로 출금한 적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는 100% 자기 원금보다는 많이 받아갔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어 저게 안 될 거예요. 피해자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이쪽 부분은 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다루지를 않았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이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마스터키를 재단에 넘기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한 적 없어요. 이봉우 씨하고 김씨 자매하고 뭐 시위하는 데에 했던 사람들은 "저 문구 좀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최 이사장한테 TF가 저기 스톱이 됐을 때 TF를 진행을 해서 음 그 플랫폼 가격이 나오면은 그거를 운영사에게 전달만 하고 그래서 운영사에서 그거를 진행을 하지 않으면은 "저걸 저기 법적으로 몰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마스터키 없다."라고 일을 하고 못 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또 하나가 저기지요. 장사방이지요. 거기에 뭐 허미애 씨하고 뭐 몇 명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주장을 했지 제가 마스터키 넘기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그다음에
마스터키를 이런 이야기를 함에 있어 가지고 재단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는 사실 맞는 건데, 지금 이 주장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언 놈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그다음에 아 또 뭐 있더라? 뭐 제가 임원을 그 저거 이어 나온 재단 임원 자리 요구에 대해 제가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어드바이저로서 여기에 무일푼으로 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 그 어드바이저들이 뭐 하고 돈을 그만큼 받아간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 개인적으로도 최영규 이사장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도 그거를 좀 글로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우야라고. 이게 제가 궁극적으로 이거를 원해서 한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일을 지금까지 해 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토큰 이코노미는커녕 전문가라는 분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차이, 토큰과 코인의 차이조차 모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딱지 같은 소리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다시 올려놓은 이유가, 여기에 그 저기 뭐 김은자 씨가 이거를 또 한번 올려놨길래 이런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의미니까 그 내용을 캡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올려놨겠지요, 자기들 방에. 그러면서 싸운다고요? 거기에서 나온 그 이 말 같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서 어 저를 공격을 해 보고 싶다고요? 웃기 샀는 소리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보면은 어 이게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게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하는데, 제가 플랫폼 가격을 그 비대위에 예전에 유명석이라는 사람 뭐 박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동을 시키는데 거의 일원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그어서 주장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0.0000001 이렇게도 간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빨리 이 그 지갑을 지 거 말고 또 한두 사람 뭐 이렇게 인제 자기가 이미 돈 다 벌었고 자기는 손해 본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다 주고 자기가 그 사람들 지갑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을 연동을 딱 시키는 그 시키게 딱 되면은 빨리 해지 처리하고 뭐 자기 거니까 그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미 돈을 자기는 다 본전을 차리고 뭐 더 남았든지 그 자기가 소개한 한두 사람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돈을 다 줬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해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빨리 하니까 시장 거래소에 내놔도 이미 벌었는 거는 그 소비자한테도 다 줬고,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가 되든 간에 전부 다 자기는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 때문에 정말 인간같이 안 보였지요. 그리고 저는 플랫폼 가격을 이전에
뭐 이봉우 씨도 그랬고 비대위에서 주장이 그거였으니까 연동하라. 시장 가격과 그렇게 해 버리면은 이 생태계 이 케어케라는 거는 가치는 제로로 가 버리기 때문에 제로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어떠한 경우도 1달러 이하 이 1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그 어 플랫폼 가격 조정을 1달러 이하로 내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7달러에서 1달러로 내려오는 것만 해도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해지를 했을 때 내주는 양이 7 배예요. 가격이 떨어져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조져요. 다 조진다고. 그러면 이거 전부 다 그냥 소수는 빨리 파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머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KOK 지갑을 해지 신청도 할 줄 모르고 해지가 됐다는 것을 보고서 내가 거래소에 내보내거나 거래소에 본인 인증을 해 가지고 내 지갑 주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내 이 KOK 지갑에서 그쪽 주소로 보내 가지고 매도하고 다시 팔아 가지고 USDT를 가지게 되면은 트론이나 리플을 받아 가지고 사 가지고 그거를 국내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팔고 그거를 현금화하는 데에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개새끼 같은 것들을 몇 명만 팔아쳐먹고 좋을 수 있지만은 나머지 전부 다는 개털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한날 제가 그 서울 출장을 가면서 봤는데 이 KOK를 그 박사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 끝 단위를 그러니까 인제 한 개 개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 소수점으로 해 가지고 8 자거든. 여덟 자짜리 꺼지 쓰잖아요. 근데 이 수량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인제 기축 통화로 그 페이먼트를 하는 툴로 쓰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제 그러니까 지불 수단으로 쓰려 그러면은 개수가 뭐 200억 개, 300억 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럴 이유가 없지요. 소수점이 8 짜리 까면은 그런 게 지금 그 비트나 이더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지고 또 엄청난 그 쪼개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100만 개가 비트코인의 총 발행 수라고 채굴이 되면은 2,100만 개에서 끝나잖아요. 2,100만 개는 정말 적은 숫자잖아요. 근데 0을 1 개만 붙이면 2억 1,000만 개가 돼요. 0을 2 개를 붙이잖아요. 21억 개가 돼요. 3개 붙이면은 210억 개가 돼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은 도대체 그 가치가 개수가 얼마가 되냐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 방에서 거기에 초창기에 저를 몰아내고 거기 장악을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지금은 다 쫓겨나갔는지 뭐 자기들이 인제 여기는 그 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나가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 저기 남아 있는 거잖아요. 아는 사람 다 알잖아요. 적어도 미디움 입장문이라는 데에는 이 국내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떠한 것도 어떠한 나라에도 이 법을 적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떳떳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제가 늘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지요. 10만 명이 있으면 뭐 하고 100만 명이 있으면 뭐 하냐. 아까 그 글이 누가 썼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멍청해도 이런 멍청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총 가입자 수 186만 명 중 국내 120만 명, 국외 50만 명, 미예치자 16만 명. 요게 무료 리플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가병 씨가 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야기한 거기에는 어 107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186만 명에 국내에 120만 명이라고요? 어린 밤버너지도 없는 소리예요. 저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앞에 1이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여기 그 미예치자라고 하는 무료 리퍼럴이 저 같은 경우에 방글라데시 한 분이 저한테 60명 정도를 넣어 줬어요. 왜 저한테 넣어 주느냐? 고맙대요. 그래서 참여 코드를 좀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줬는데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대요. 방글라데시, 그 인도, 그다음에 스리랑카 여기가 엄청난 인구들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베트남에 뭐 한 사람은 자기가 몇 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무료 리퍼럴 하러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돌려봐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국내에 정말 뭐 20만 인지 30만 인지 40만 인지 뭐 100만 인지 근데 100만이라는 120만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말도 안 되고 국내가 어떻게 보면은 단일 국가로서는 가장 많을 수는 있어되 이게 아 뭐 120만 명 아예 말이 안 되잖아요. 120만 명 중에서 16만 명 전부 다가 한국 사람이라고 쳐도 무료 리퍼럴로 16만 명을 빼도 104만 명이 남아요. 어디에서 이런 겜 그 저기 뭐그 엉 엉 저기 뭐 그 엉터리 데이터가 나오냐는 거죠. 숫자만 찌끄리니까 뭐가 좀 맞는 것지요. 뭐가 맞아요, 맞기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방금 보셨던 그 글을 쓴 사람의 소유자 그 사람은 6만 개가 넘어갔는데 절반을 자산을 까겠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 R2E의 재원을 그 보상률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6만 개에 해당이 되는 글을 66달러만 하면은 그게 만들어지는데 근데 실제로는 뭐 6만 개 정도 사면은 거기에 어 움직이는 수량으로 봐고는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6만 개까지는 못 사고 66달러 가지고 뭐 한 적어도 5만 개 이상은 사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은 들어가면서도 뭐 또 다른 것도 받고 그러니까 9%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보상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DPOI나 DPOS나 지분에 해당이 되는 만큼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똑똑히 아시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기존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온전한 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뭐 플랫폼 가격으로 해 가지고
그게 정말 $7 정도 됐을 때는 그 가치가 있던 게 줄은 상태에서 옮기긴 했지만은 그 당시가 그래도 $1 이상은 했어요. 그렇게 옮겼는데 그러면은 6만 개면은 6만 불이잖아요. 그러면 한 8천만 원 돼요. 근데 $66 면은 한8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8만 원 가지고 8천만 원짜리 하고 똑같이 하라는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그 정책이 나오면은 거기 가서 싸워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예치 자산이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그쪽에서는 그거를 어 원금이라고 이야기하고 받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실제로. 논리 자체가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개 토론에서 이야기 한번 하자고요. 겁내지 말고 이무은 씨, 그 싸가지 없는 이무은 씨 또 들어와. 박용렬 씨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한번 해 보자고요.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내가 틀리면은 내가 정신병자면은 정신병원에 갔다 왔는지 이야기하고 한번 해 보자고요. 왜 못해요? 그런 말이 있죠. "멍석 깔아 놓으면은 아무 짓도 못한다."고. 그리고 내보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한다 그러지만 당신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 하면은 키보드 워리어예요. 방구석에 앉아 가지고 키보드 치는 거 그거 말고 하는 거 없잖아요. 족한 며느리 뭐 변호사 써 가지고 한번 고소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비대위에 계시는 분들 공개 토론을 이런 내용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제가 오프라인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줌으로도 하는 이유가 알 권리를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저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너무 답답해 하시고 하니까 특히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 저희 협의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알려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근데 어디 계시든 이 내용을 전부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검증해 보시면 되죠.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셔야죠. 그러지 어떤 놈들이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내용의 이 내용을 링크를 비디오에도 올려주세요. 지우지 말고 소통하자면서. 정말 이율배반적인 그 행위 아니에요? 거기에 링크 올리는 것조차도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강퇴를 시키고 딴 거 아니잖아요. 제의잖아, 제의. 여기에서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공개 토론하자는 내용이에요. 1대 거기 10 명이면 1대 10, 15 명이면 1대 15, 20 명이면은 1대 20 으로 하자고요. 조직적으로 한다면서요. 지금까지 뭐 그렇게 주장 엄청나게 했으니까 준비할 필요도 없고 뭐 다 몰려와 가지고 한번 하세요. 제가 요번 주 금요일까지는 어 오픈해 놓겠습니다. 뭐 연락이 온다 그러면은 낮에도 할 수 있고 뭐 밤 12시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뭐 사람 전부 다 정신 몽롱할 때 하지 말고 7시 이후로 하고 낮에 해도 좋고 뭐 오전에 또 한 10 시는 넘어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